왕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왕필이라는 사람이 공자하고 노자를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공자하고 노자를 놓고 한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가, 왕필 보고 근데 왕필이 재밌게 노자에 대해서 줄을 썼잖아요. 근데 왕필이 노노에 대해서 또 줄을 달았어요. 근데 이 노노에 단 줄은 단행본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전번에 말했듯이 황간의 소라고 하는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왕필이 노노에 대해서 주석을. 그러니까 왕필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주역 주석은 완전히 지금 주역의 가장 정본으로 남아가 있고, 노자도 남아있는데 노노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노노에 대해서도 주석을 단 거를 황간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걸 보면은 대단해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너는 노자하고 공자를 누구를 더 좋아하냐? 이 두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여튼 이 사람이 14살 때 23살인가 24살 때인가 죽었으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어린애가 너무 공부를 하다가 그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일찍 죽은 사람이니까, 기껏해야 그게 이제 20살한테 물은 거예요. 노자하고 공자에 대해서 너도 지금 20살 그 정도 될걸? 아마? 저런 왕필이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필이가 한 말이 재밌어요. 왕필은 노자에 아주 깊게 들어간, 그래서 왕필의 이 세계를 갖다 현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무련자, 아주 거물스러운, 아주 어수선한 심오한 학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학을 제창한 왕필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높게 평가하겠어요? 노자하고 공자에서 노자를 높게 평가하겠죠. 근데 재미나게 대답이 거꾸로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왕필이라는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공자는 물을 체득한 사람이에요. 체무라고 그랬어요. 물을 완전히 자기 속으로 체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말하지 않았고, 물을 말하지 않았고, 노자는 유의 세계 속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열심히 말했다. 그래서 무의 철학인 5,000원을 남긴 것이다. 그래서 격으로 보면은 공자가 노자보다 한 수가 위다. 노자는 공자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공자는 뭔가 어떤 의미에서 그야말로 공자는 그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매한 철학, 노자가 말하는 그런 현유한 철학을 다 마스터한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배를 탔는데, 옛날에 어느 이렇게 풍랑이 그냥 그날 아주 그냥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풍랑이 막 해가지고 이제 똑딱배를 타고 돛단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고승이 다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승이 앉아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나가 사람들은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데, 이 고승은 탁 태연하게 앉아서 흔들리는데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앉아서 딱 하고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참 얼굴에 광채도 나고 참 근사하거든. 그래가지고 야, 역시 고승이다 하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험 있게 그 스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어떤 나무꾼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그걸 낮잠을 자고 그렇게 풍랑이 저기를 한대. 그래서
그게 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그 스님한테 뭐 묻고 이러니까는 그 남업꾼 같은 사람이 거기서 한 얘기가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도를 닦으려고 하는 그러한 뭐 유심은 무심만 갖지 못하다 그러고서 한마디를 딱 던지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고사에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공자 같은 사람은 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풍랑이 저기 뭘 그걸 폼을 잡고 앉아서 수도를 한다고 거기서 그냥 뒹굴어 댕기는 그 나무꾼 같은 놈이 그게 공자라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자는 그 풍랑 속에서도 쫙 밸런스를 잡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운영해 갔지만 그런 것처럼 할 게 없는 사람이다 그거지. 그러고서 그 왕필이가 이 노자와 공자를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올해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올해는 이 숭보니 식말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 노노를 강의가 오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노노와 더불어 어떻게 이 유교 문명과 이 전 세계 문명을 같이 한번 어우러서 인류 문명사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전관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올해가 올해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동양 서양 그래요. 동양 서양 그러죠.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스트 앤 웨스트라고 하는 이 동양 서양, 그러면 세계가 마치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대한 이 세계가 있으면 반을 뚝 잘라가지고 동쪽은 동양, 서쪽은 서양으로 돼 있는 역사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동과 서라는 것은 이게 어디 이렇게 삥 둘러대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게 동양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서일 수도 있고, 이거는 동서라는 건 이게 빙빙 돌아가는 데서는 이게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서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적인 말에,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해가 진해에서 뜬다는 거예요. 이 해뿔이 해가 진해부터 시작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해뿌리의 나라라고 자기들은 해가 일본에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국기도 뭐예요? 일본 국기는 사실 탐나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아직 국기로서는 일본 국기를 따라가는 국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단순하고 사실 파워풀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동양 서양이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아주